자, 밝은 상태에서 어두운 상태까지 폭넓게 명암 나오고요. 다양한 질감 표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다 가능한데 지울 수 있는 장점. 반면에 더러워진다. 손으로 이렇게 문지르면 시커멓게 묻어나는 게 연필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똑같이 많이 나오니까 한번 더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한국산업표준 KS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KS 규정 사이트에 보시면요. 어떤 것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품질 나옵니다. 품질이 어때야 된다. 그리고 모양 어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생산자는 누구다 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필요의 설비를 설치해야 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필요의 설비는 번개에 맞지 말라고 이렇게 설치해서 땅으로 접지시키는 뭐 그런 건데 20m가 넘어가면 세워야 됩니다. 이게 높이 있는 것부터 번개가 치기 때문에 낙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를 맞춰주는 거고요. 기준은 20m만 넘어가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속 제품 중 목재의 이음철물 아닌 거. 보통 목재는 꺽쇠, 띠쇠, 듀벨, 거기에 안장쇠, 안장 맞춤할 때 꽂아주는 안장쇠인데요. 인서트는 철골에 주로 쓰는 거 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조벽체는 두 가지 도리가 나올 겁니다. 지붕틀 밑에 깔려 있어서 기둥의 머리를 받는 깔려 있는 깔도리,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는 처마를 바로 받치는 처마도리 두 가지가 들어가요. 기둥 맨 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깔려 있는 깔도리입니다. 자, 2점 쇠선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대지 경계선이 대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점 쇠선과 구분할 때라고 하는데 어떤 중심선이 일단 평면도에 한번 들어가잖아요. 근데 배치도에 평면도 같이 들어갈 경우에는 여기에 1점 쇠선이 있다 라고 한다면 바깥쪽에 들어가는 1점 쇠선은 2점으로 바꿔주는 구분이 필요할 때 쓰는 거고, 대표적으로는 대지 경계선이 들어갑니다. 38번 급기와 배기 모두 기계장치인데요. 기계를 아예 안 쓰는 게 중력환기법, 그리고 둘 다 쓰는 게 일종환기법, 그리고 급기만 하는 거 하는 게 2종, 배기만 하는 게 3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거는 급기, 배기 둘 다 기계였기 때문에 2번이 정답 되겠죠. 다음 중 계단 모양을 물어봤어요. 곧게 가는지, 꺾여 있는지, 돌아가는지. 피나는 용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4번은 모양 아니었습니다. 콘크리트 몰탈 바탕에 아스팔트 방수층 또는 타일 붙이기 시공을 할 때 초벌 재료로 사용하는 것. 콘크리트 몰탈 바닥은 확대해서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거기에 아스팔트를 한번 침투시키면서 막을 만들어주는 것이 요 프라이머입니다. 자, 41번 점토 제품 중 흡수성이 가장 크다는 것은 가장 낮은 온도에서 구웠다입니다. 그래서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순서입니다. 그래서 굳이 온도를 모르더라도 가장 흡수성이 크다라고 하면 토기부터, 그리고 흡수성이 가장 낮다, 그리고 제일 높은 온도로 구웠다라고 하면 자기입니다. 자, 실감 온도는 다른 말로 유효 온도, 감각 온도라고 부르는데 온도와 습도, 기류 이렇게 들어갑니다. 열 복사는 열 환경 4요소에 해당되는 거고요. 3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별 공간 계획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똑같이 계속 나옵니다. 정답만 보자면 노인실은 혹시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층 이상에 위치하면 엘리베이터라는 설비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2층 이상 말고 1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 용어 중 바르지 않은 것은, 이건 굉장히 조금 문제가 애매했어요.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것 맞고요. 준불연 재료는 불연 재료에 준하는. 난연은 잘 안 타는 거. 우리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서는 불연, 준불연, 난연만 정해져 있고 준난연은 아예 정의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번은 바르지 않다. 이게 틀린 말이다가 아니라 그냥 기준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46번 표준벽돌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은, 4분의 3은 75%, 4분의 1은 25%, 2호토막과 구분하는 그런 문제였고요. 75%니까 7호토막. 47번입니다. 이 문제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은 공기를
냉각하여 공기 중의 수분이 그 이상은 수증기로 존재할 수 없고요. 찬 공기를 딱 만나면 물방울이 송골송골송골 맺히는 그것이 노점 온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벽체가 이렇게 있고요. 외부의 온도가 되게 낮아요. 영하 몇 도예요. 실내는 온도가 높아요. 실내 온도 높은 것에 수증기들이 이 찬 벽을 만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단열을 잘 해두시면 결로 현상이 훨씬 덜 생기는 그런 거고, 여기서는 노점 온도라는 용어를 물어봤고요. 이 문제 그대로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일종 점토 벽돌의 압축 강도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일종 점토 벽돌은 뭐 제일 센 거, 압축 강도가 제일 센 거라고 봤으면 좋겠고, 이거는 문자 그대로 외워주시는데 24.5N 이상. 다음 중 물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경화한다는 것이 수경성 재료의 용어예요. 용어 정의. 그래서 보통 우리 시멘트는 물을 부어야 굳고요. 그래서 물을 만나지 않도록 약간 안쪽에 비닐이 한번 들어가 있고 종이로 싸놓은 포장을 해둡니다. 이거 세 개는요, 대부분 회 반죽이에요. 반죽. 미리 반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점토 같은 거를 그냥 떠와서 바르는 거기 때문에 물을 섞으면 섞을수록 덜 굳는 겁니다. 이 세 개는 기경성, 공기를 만나서 굳는 기경성. 시멘트는 물을 만나야 굳는 수경성으로 구분하세요. 자, 지붕에 천창이나 유리를 설치했대요. 지붕이 평지붕일 것이고요. 이렇게 천창을 설치하거나 유리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사지붕 자체에 창을 설치하는 것. 이것은 천창인데 영어로는 탑라이트. 루프탑은 옥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개 구분 잘 하시면 되고, 옥상 녹화는 옥상에다가 이렇게 풀 심은 거, 나무 심은 거, 방형 지붕은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지붕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유리랑 크게 상관이 없는 용어입니다. 다음 표시 기호 중 잘못 연결된 것은, S는 슬랩을 얘기하는 거죠. 축척은 SC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건축 도면에 사용되는 글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글자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글자 크기 높이로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궁서체 아니고 고딕체. 가로 쓰기가 원칙인데 세로 쓰기도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도면 안에 다양한 글씨체와 높이를 사용하면 정신없어요. 하나의 글씨체와 높이도 통일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도 용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T자는 단독으로 긋는 게 아니라 제도판에 바짝 붙여서 수평 수직을 그으셔야 됩니다. 사선은 여기다가 삼각자를 대야 되겠죠. 단독으로는 안 됩니다. 그리고 T자 머리는 띄우면 안 됩니다. 바짝 붙여야 수평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T자로 수평선을 그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주셔야 됩니다. 삼각자 1개 또는 2개를 가지고 위치를 바꾸면, 우리 지금 45도, 45도에 90도가 있고요. 60도, 30도에 90도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붙이면 각도를 더해서 여러 가지 각도를 그을 수 있습니다. 4번 맞는 말입니다. 56번 괄호 안에 적당한 내용은 자가 발전 설비입니다. 뭐 정전 났을 때 비상용 발전기에도 포함이 되고요. 공장 등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자가로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입니다. 비상사태는 예를 들어서 뭐 공장이 계속 돌아가야 되는데 정전됐다고 공장이 서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10초 이내에 가동해야 됩니다. 바로 가동해서 30분 동안은 전력 공급을 해야 또 수습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10초 30분으로 문제에 나와요. 이 문제 똑같이 많이 나옵니다. 대지에 이상 전류를 방류합니다. 건물에 낙뢰가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물을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맞아가지고 땅으로 흘려보내는, 땅과 접하게 하는 접지. 같은 문제로 계속 나와요. 주택의 현관 문제. 이 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죠.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네요. 주택 외부와 내부의 연결 기능. 현관의 역할이고요. 현관의 위치는 도로와 가까운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관의 크기는 접객 용무 외에 다양한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 클 필요는 없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주택 침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린이 침실은 주간에 공부도 하고 놀이방도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침실은 공동공간으로 쓰면 안 됩니다. 프라이버시 중요하겠죠. 공동공간이 틀렸습니다. 침실은 잠자야 되는데 어떻게 공동공간으로 쓰겠어요?
침실의 크기는 몇 명이 쓰는가, 침대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 안에 가구가 얼마큼 들어가는가, 통로 등이 어떻게 들어가는가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침실은 도로 쪽을 피하는 게 좋겠죠. 조용한 게 좋고요. 공원 등의 공지에 면하면 조용하고 좋습니다. 자, 건축물의 표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지금 단선으로 표현하는가, 여러 선으로 표현하는가, 명암으로 표현하는가, 이거를 약간 말장난처럼 해놓은 겁니다. 단선과 명암에 의한 표현 방법은 선으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명암을 넣는 방식. 여기에 대한 단선과 명암에 의한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좀 빽빽하게 해서 어둡게, 그리고 느슨하게 해서 밝게, 요 차이를 두어서 표현을 합니다. 단선에 의한 표현 방법, 선이 하나만으로 만들 거예요. 종류와 굵기에 유의하고요. 단면선, 윤곽선, 모서리선, 표면의 도직선, 보통은 단면, 윤곽을 많이 표시하는 게 단선에 의한 표현입니다. 여러 선에 의한 표현 방법에서 평면은 같은 간격의 선으로, 곡면은 선의 간격을 달리하여 표현을 합니다. 직선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하나로 그리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뭐 슬로프가 있는데요. 경사가 이렇다가 이런 거예요. 여기는 급한 경사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좀 촘촘하게 표현해서 급한 경사인데 여기 편편한 곳은 느슨한 경사로 표현해서 이 촘촘한 정도를 좀 달리해서 표현하는 것이 여러 선에 의한 표현 방법입니다. 명암 처리만으로의 표현 방법을 한다고 하네요. 명암 처리만으로는 어둡고 밝은 걸로만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면이나 입체를 한정시키고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윤곽선을 그린대요. 그러면 명암 처리만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윤곽선을 그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말장난으로 보고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